오늘은 2018년 성남으로 갑니다. 끔찍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 또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오기도 하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생기면서도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속살인이라는 따로 별도의 죄는 없지만, 이렇게 그 범행인 취약한 아주 어린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상당히 중한 처벌 대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가중 요소가 되는데, 자,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개월 아이를 엄마가 살해했어요. 대단히 끔찍하고요. 또 이 범행 자체가 좀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 좀 잘 따져보고 좀 쫓아가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범행, 그리고 가슴 아픈 사연을 나는 듣기 싫다, 즐거운 것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돌아가시기를, 다시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자, 살인 그리고 사체유기입니다. 자, 이 엄마가요, 혼자 아이를 길렀어요. 17개월짜리 딸 길렀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애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자유로운 생활을 못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게 납득은 안 가죠.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018년 11월 1일 오후 3시경 자신의 집인 성남시 중원구 자기 집에서 쇠망치를 꺼내듭니다. 길이가 약 33cm였고요. 너비가 15 정도인 이 쇠망치, 위험한 물건이죠. 이걸 가지고 17개월 딸의 후두부,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엎드려 자고 있던 17개월 딸의 뒤통수를 이 쇠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당연히 사망했죠. 후두부 함몰골절로 인한 뇌조직 세포자멸로 사망하게 됩니다. 살인입니다. 네,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분홍색 쇼핑백에다가 자기가 죽인 이 딸의 사체를 넣어요. 그리고 이 살인이 벌어진 지 1시간 후입니다. 11월 1일 그날 16시 2분경에 역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빌딩 주차장 앞에 길 위에 그 봉지를 놓고 갑니다. 당연히 카메라가 있죠. 다 찍힙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태연하게 걸릴 게 뻔한데 숨기지도 않고 뭐 불태운 것도 아니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왔어요. 당연히 잡혔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현병 환자입니다. 네. 조현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환청이 들린 겁니다. 딸 죽이라고, 쟤 때문에 힘든 거라고. 그 환청을 듣고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감정서도 이 사건 증거로 제출이 됐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당연히 유죄죠. 형량은 징역 8년입니다. 징역 8년이고 범죄 도구인 이 쇠망치 몰수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징역 8년이 나온 건데, 자, 이 사건 1심 판결은 2019년 4월 4일에 나왔습니다. 형량을 한번 좀 따져볼게요. 일단 변호인은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판단력이 아예 없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사람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했지만 심신상실이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게 형사에서 말하는 책임이거든요. 즉 근대 형사법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다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능력이 없는데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엎질렀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가 다쳤어. 이런 경우에 그 아이를 징역으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리니까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거다. 결국 이거는 뭐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조현병으로 완전히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을 죽였어도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신 상실은 쉽게 인정되진 않아요. 정신감정서까지 읽고 다 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행 전후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살인 범행 후에 사체를 유기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완전히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넣어서 들고 나가서 버리고 왔다, 그런 행위를 할 정도면 판단력이 제로는 아니다, 사물 변별 능력이 0은 아니다 라고 봤던 거죠. 결국 심신상실은 아니다. 심신상실이면 처벌을 못합니다. 아예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건 아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 술에 취해서 뭐 판단력이 없었다, 뭐 잠에 취했다, 약물에 취했다 등등등, 또는 이런 질병, 네, 조현병에 의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심신이 미약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량을 이제 감경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권고형의 범위를 보면은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입니다. 5년에서 8년입니다. 이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건데, 이거는 심신미약이잖아요.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가족 살인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심신미약이 하나 있고요, 감경요소 심신미약이 하나 있고, 또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이라는 게 두 개가 이제 감경요소고요, 낮출 수 있는 거고, 반면에 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아니 17개월인데 어떻게 이걸 저항을 합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말립니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2대1이에요. 낮춰야 되는 게 2개, 높여야 되는 게 하나. 그렇다면 이건 결국 참작 동기 살인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참작 동기 살인에다가 또 감경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그 중에서 징역 8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좀 볼게요. 생활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생활고가 있었느냐?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요. 또 아이를 또 길러야 되니까 돈도 못 벌었는데, 또 하나는 그럼 애 아빠는 어디 있냐? 애 아빠 어디 있냐? 잡혀갔습니다. 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구속되면서 돈이 없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사건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죠. 예.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밥도 안 주고 4개월짜리를 죽게 만든 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역시 모텔에 사체를 벌인 그 사건하고 대단히 유사하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중에 돈이 없으니까 조현병으로 인해서 환청을 듣고 죽여라 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겁니다. 살인범죄는 사실 사람의 생명, 가장 존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중하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죽으면. 제일 무거운 범죄죠. 특히 범행 수법을 봅니다. 둔기를 이용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여러 번 휘둘렀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사체를 또 버리기도 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어린아이였고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어머니에게 살해당했다.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망치로, 쇠망치로. 네. 지금 판결문에 있는 양형의 이유를 지금 그대로 한번 따라가는 중입니다. 네. 이게 간혹 가다가 아니 왜 아까 한 얘기 또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 판결문의 기본 구조 자체가 판결 이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결론이 나오고요. 뭐 무죄, 또는 뭐 징역 몇 년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의 경우에요. 지금 우리가 유죄 판결문을 주로 말씀드리니까 유죄의 이유라고 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이 쭉 나옵니다. 어떤 범죄가 인정되었는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인정된 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증거의 요지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량 관련된 이유, 형량 관련해서 법조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양형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따라서 얘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딱딱합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좀 부드럽게,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앞에 이 범죄에 어떤 범죄 저질렀는지 있잖아요. 이게 범죄 사실이기도 하고 또 뒤에는 양형의 이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 말씀드리고 양형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두 번 말씀드리는 게 나온다는 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문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조현병에 의해서 이제 환청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이미 이상행동을 했어요. 본 사람도 있어요. 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부모와 이미 단절됐다고 합니다. 이 판결문에 부모와의 단절 이유라든지 얼마나 됐는지 단절된지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이미 단절이 됐고요. 또 이 애 아빠 동거인이 감옥에 가고 주변에 관심이 부족하고 결국 치료나 이런 조현병이 발병을 해서 증상이 나오는데도 이런 치료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채 홀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전과도 중요하죠. 동종전과는 없어요. 폭력범죄 없고 절도로 인한 기소유예가 하나 있는데 절도를 하긴 한 걸로 보여요.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기소를 봐주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 일단 안 할게. 봐준 겁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 사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네. 포항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그 양형의 요소는 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고요. 뒷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형을 좀 가볍게 하는 요소들이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사건인데 검사는 이 사건에서도 전자발찌를 차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발찌라는 거는 아이를 참혹하게 죽였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래에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법원에 이렇게 봤어요. 폭력 관련 전과도 없고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병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범행 대상, 동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도 나중에 불특정인에 대해서 살인범죄를 또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8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호전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자발찌 붙잡게 된다는 그런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8년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 죽은 아이 17개월인데 이렇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참 세상을 느끼지도 못하고 떠나버린 아이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어디에 태어난 아이는 참 호강하고 잘 살고 또 저기에 태어난 아이는 또 정반대로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고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집, 자기 부모를 고른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그런 한편 이 사건은 또 이 가해자인 엄마 조현병, 정신질환에 의해서 환청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또 드러났고 또 양형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좀 치료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현병 환자들이 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조현병이 방치되고 이런 증상이 이상 행동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만큼 환청이 무섭거든요. 저도 회사 이메일로 몇 년 동안 계속 도와달라고 이메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 조현병 환자로 보입니다. 네, 피해망상증이 있어 보이고 누가 날 도청한다, 누가 나를 계속 모함한다, 해코지한다, 누가 자꾸 따라다닌다, 감시한다,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망친다, 모든 TV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얘기를 한다 등등등. 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험담을 한다.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약을 좀 먹어라. 병원을 꼭 가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 방치하고 멀리하고 버리면 안 돼요. 약이라도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애 아빠 동거남이 감옥에 가면서 결국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그 전에 이 애 아빠가 동거남이
얼마나 잘 그 관리를 하고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대단히 끔찍한 2018년 17개월 아이 새망치 후두부 가격 살인 사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주제인데 오늘 한번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